자, 오늘은 이제 22차시 교과서 72에서 74쪽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간과 에너지 계속하고 있고요. 열과 일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이 부분은 이제 연력학이라고 불리어지는 부분으로 물리학 원 내용도 나중에 좀 같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 삼아 이런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연력학에서 알아야 될 개념들 좀 넘겨주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온도는 보통 템퍼러처의 첫 글자를 떠서 T로 나타내는데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섭씨 온도는 소문자 T로, 절대 온도는 대문자 T로 나타내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 네. 섭씨 온도는 이제 도씨가 이제 단위이고, 절대 온도는 켈빈이 단위이고요. 섭씨 온도하고 절대 온도는 온도 간격은 똑같습니다. 온도 간격은 똑같은데 기준이 다르죠. 얘는 이제 물이 1기압에서 물이 어느 그 온도를 0도씨로 잡은 거고, 얘는 이제 나중에 연력학에서 온도라는 게 결국에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니까 가장 낮은 온도가 있는 거죠. 예. 평균 에너지가 0이면 이제 가장 낮은 온도예요. 그게 섭씨 온도로 약 마이너스 273도씨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이제 0으로 잡은 게 절대 온도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하고 섭씨 온도 사이 관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273이면 이게 0이 되니까 이렇게 관계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야구방망이처럼 생긴 거 보면 이게 눈금 간격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환산을 할 수가 있어요. 0도씨면 273켈빈, 100도씨면 373켈빈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압력이라는 개념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력학에서 온도, 압력 이런 게 이제 필요한 이유가 분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측정하거나 분자 하나하나가 가지는 물리량을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 평균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는 이제 에너지의 평균에 대표하는 값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 압력은 또 이제 우리가 다루는 연력학에서 다루는 물체가 고체가 아니고 액체나 기체, 이런 유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체에서는 힘을 정의하는 것보다 압력을 정의해서 얘기하는 게 좀 편리한 부분이 있어서 요 압력을 정의를 내려서 씁니다. 압력은 영어로 pressure, 첫 글자를 따서 이제 P라고 표기를 하고요. 면적당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되고요. 이걸 줄여서 파스칼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여기 파스칼은 뭐 수학자이자 과학자이기도 했던, 다재다능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열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열은 이제 Q로 표기를 하고요. 이거는 열은 어떻게 정의 내려지냐 하면 온도가 다른 두 물체 사이에 이동하는 에너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도 에너지의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에너지가 흐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때 이동한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하는데 사실 크게 구분해서 쓰지 않습니다. 열이라고 할 때도 있고 열량이라고 할 때도 있고 열 에너지라고 할 때도 있고 하면 다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동한 열량은 뭐 시멘트 뭐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하죠. Q는 CM 델타 T인데 여기 델타 T는 요게 대문자 T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절대 온도인데요. 나중 온도 빼기 처음 온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 섭씨 온도로 계산해도 돼요. 어차피 눈금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나중 섭씨 온도 빼기 처음 섭씨 온도에도 똑같은 값이 됩니다. 요 M은 질량일 거고요. 요 C는 뭐냐면 C는 비열입니다. 비열. 이 비열은 어떻게 정의 내려지냐면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혹은 1켈빈 올리는데, 어차피 눈금 간격이 같기 때문에 1도씨 올리는데 해도 되고 1켈빈 올리는데 라고 해도 됩니다. 필요한 열량입니다. 그래서 물의 비열은 1입니다. 왜냐하면 물로 열량을 정의를 내렸어요. 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물의 비열이 1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 물은 물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1kcal입니다. 열량의 단위가 그 칼로리 혹은 킬로칼로리거든요. 킬로는 이제 1kcal는 1000칼로리가 되겠고요. 이게 킬로 떼도 됩니다. 그래서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1칼로리입니다. 근데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1kcal이에요. 그리고 요 켈빈 대신에 도씨 들어가도 됩니다. 어차피 그 1켈빈 올리는 거나 1도씨 올리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여기에 도씨가 들어가고 어떤 건 켈빈이 들어가고, 근데 어차피 똑같은 의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킬로칼로리가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밥 한 공기에 한 150킬로칼로리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럼 1.5리터 병 100개, 10개를 각각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죠? 1.5리터면 1.5kg 100도씨. 그러니까 1. 그러니까 페트병 하나를 100도씨 올리는 거네요. 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그 정도를 여러분 섭취를 하니까 살이 안 찔 수가 없지. 뭘 할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 천천히 쓰는 거죠. 체온 유지하고 머리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대문자 C는 뭐냐면 요 소문자 C랑 소문자 M을 곱하면 이 대문자 C가 되는데, 대문자 C는 열용량이라고 불려지는 분리량입니다. 이거는 질량 M인 물질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으로, 똑같은 물이라도 페트병 속에 들어있는 물보다는 욕조 속에 있는 물의 온도를 변화시키기가 더 어렵죠. 여기에 그래서 페트병 속에 있는 물보다 욕조 속에 있는 물의 연료량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물질이라도. 그래서 연료량은 물질의 특성은 될 수 없어요. 비열이 이제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고, 물은 비열이 꽤 높은 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물질이 물보다 비열이 작습니다. 그래서 물이 비열이 굉장히 큰 편이고요. 자, Q는 일단 Q가 플러스면요 열을 받은 거예요. 열을 받으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Q가 마이너스면 열을 방출한 겁니다. 그래서 뭐 자 물리학원 할 때 농담으로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Q는 이제 월급이다 이렇게. 받으면 플러스, 나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 열평형 상태 볼게요.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저기는 떠드는 상황이고요. 온도가 T1인 물질 A와 온도가 T2인 물질 B가 있는데 A의 온도가 더 높은 상태입니다. T1이 T2보다 더 큰 상태예요. 그러면 열 에너지가, 열이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곳 쪽으로 흘러가겠죠. 그러면 얘는 온도가 내려가고 열을 빼앗기니까 얘는 열을 받으니까 온도가 올라갈 겁니다.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얘는 이제 온도가 내려가고 얘는 온도가 올라가서 결국에는 언제까지 열이 이동하느냐,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열이 이동을 합니다. 이때 같아진 온도를 이제 열평형 온도라고 하고요. 자, 요걸 정리하면 온도가 높은 물체와 온도가 낮은 물체가 접촉하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여 결국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집니다. 이때 양방향의 열의 이동이 균형을 이루어, 이 뭐냐면 사실 이게 동적 평형이에요. 이게 온도가 같더라도 사실 열이 이동할 확률이 0은 아니거든요. 그럼 열이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온도에 불균형이 생기죠. 그럼 다시 또 열이 되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그냥 뭐 열이 이동하지 않는다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요거 가지고 뭐 크게 문제화 시키지는 잘 않습니다. 이때 양방향의 열의 이동이 균형을 이뤄서 열의 이동이 없어 보이는 열평형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럼 이 과정을 이제 요 Q 이퀄 시멘트 요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왜? 이거 좀 금방 끝낼게. 자, 이거 보면 지금 A하고 B 사이에만 열이 이동하고요. A하고 B 사이에만 열이 이동하고, 요 외부하고는 차단이 되어 있다라고 칩시다. 요 외부하고는 차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할 때 스티로폼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컵 안에
뜨거운 물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속 덩어리 같은 걸 집어넣고 이렇게 실험을 하거든요. 그 금속 덩어리하고 물 사이에서만 열이 이동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총 이동한 열은 0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외부하고 AB를 합치면요. AB를 합치면 A는 열이 빠져나가고 B는 열을 받고요. 그걸 합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0은 해놓고 A에 대해서 CM 델타 T, 그 B에 대해서 CM 델타 T를 해서 더하면 이제 0이 된다는 식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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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한 친구 있을까요? 네, 오지 마세요. 신청 안 한 친구도 할 수 있거든요. 저희 지금 기념품 이벤트에서 더 드리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이때 A 물질의 비열을 CA라고 둘 거고요. A 물질의 질량을 MA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B 물질의 비열을 CB, B 물질의 질량을 MB라고 두면요. 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A의 열 변화량은 이동한 열량은요. CA, MA의 델타 T가 되는데 이때 나중 온도는 열 평형 온도고요. 처음 온도는 T1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B의 열량 변화량은요. B의 비열 곱하기 B의 질량 곱하기 나중 온도는 어차피 똑같아요. 열 평형 온도고요. 처음 온도는 B의 온도. B의 온도가 낮았으니까 제가 그냥 좀 시원한 물 느낌으로 파란색으로 적었습니다. 사실 이게 대표적인 오개념이죠. 오히려 별의 온도로 치면 파란색이 더 뜨거운 거거든요. 빨간색이 더 차가운 거. 예.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 온수를 빨간색으로 칠하고, 그 냉수를 파란색으로 칠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요게 나중 온도고요. 나중 온도. 그 다음에 요걸 쓸까요? 요게 처음 온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각각을 보면 부호를 한번 볼까요? T1은 T보다 크죠. 그래서 요 첫 번째 열량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열을 잃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A는 열을 잃었고요. 근데 B는 보면은 플러스예요. T2가 낮았잖아요. T가 오히려 올라간 온도고요. 그래서 얘는 열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잃은 열량과 B가 얻은 열량이 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열량의 변화량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다 합치면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와의 열 출입이 없다라면 이제 이 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연력학 제0법칙에 대해서 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연력학 제0법칙도 있어요. 너무 당연한 것 같아가지고 보통 이제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체 A와 B가 열평형을 이루고 있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열평형을 이루고 있고요. 열평형을 이룬다는 것은 요걸 접촉시켜도 열이동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A하고 C가 열평형을 이루면 마찬가지로 요 두 개를 이제 얘를 여기에 담가도 열의 이동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B와 C도 열평형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B하고 C가 온도가 같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온도계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냥 요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결국에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위한 이제 준비 단계로 좀 여러 가지 개념들을 배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기체가 외부에 한 일에 대해서 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볼 시스템이 요거예요. 이제 물리학 원도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요 실린더가 있고요. 보통 요 실린더는 이제 열 출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열출입이 안 된다라고 가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피스톤이에요. 이거는 피스톤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이제 무시무시한 피스톤이죠. 마찰을 무시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때 우리가 공식을 써서 뭔가 해석을 해야 될 대상은 요 안에 있는 기체입니다. 요 안에 있는 기체. 그럼 얘가 이제 움직인다고 쳐요. 여기가 처음 위치고 이게 나중 위치입니다. 델타 S만큼 움직이면 요 기체가 여기에 힘을 가해가지고 얘가 이동을 한 거죠. 그럼 이 기체가 한 일을 한번 구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기체가 한 일을. 그럼 기체가 한 일은 일의 정의에 따라서 힘 곱하기 거리죠. 예, 힘 곱하기 거리입니다. 힘이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압력의 정의 배웠죠? 예, 압력의 정의는 면적분의 힘이에요. 면적분의 힘이니까 요 힘 대신에 PA를 집어넣을 겁니다. PA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PA 델타 S 이렇게 돼요. 그럼 A 곱하기 델타 S가 단면적 곱하기 높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피의 변화량이 됩니다. 잘 보면 A 곱하기 델타 S면 요만큼의 부피가 되죠. 요만큼의 부피. 요만큼의 부피가 보면 요만큼의 부피, 나중 부피 빼기 요만큼의 부피, 처음 부피 이렇게 돼서 부피의 변화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유체, 흐르는 물체가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압력으로 정의를 내릴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일정할 때 이 기체가 한 일은 기체의 압력 곱하기 기체의 부피 변화량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외워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이 많이 썼죠. 그 충격량 같은 경우에도 힘이 일정하지 않으면 힘 시간 그래프 면적이었고, 일도 힘이 일정하지 않으면 힘 거리 그래프에서 면적이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요. 압력이 일정하지 않으면 압력 부피 그래프 그려서 면적 구하면 일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기체가 팽창할 때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P 곱하기 델타 V 하면 V2 빼기 V1 하면 이게 양수가 되죠. 그래서 1E 플러스라는 것은 부피가 증가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1E 플러스죠. 1E 플러스라는 것은 부피가 증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부피가 V1에서 V2로 바뀌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요거는 압력은 항상 양수예요. 압력은 항상 양수인데 나중 부피 빼기 처음 부피 하면 얘가 음수가 되죠. 그래서 양수 곱하기 음수하면 면적이 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적분을 배웠으니까 적분을 요렇게 적분하면 면적이 음이 되죠. 그렇게 돼서 요거는 이제 면적이 음인 경우고, 이런 경우에는 부피가 감소한다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건 압력이 일정할 때고요. 압력이 일정할 때는 P 델타 V를 정확하게 그 일을 수치적으로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적분을 해야 되죠. 적분을 해야 되고, 어쨌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일이 양수죠. 그럼 부피가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압력과 부피가 다 변할 때는 이제 면적으로 일을 구한다. 근데 이렇게 변하면 일이 플러스고 부피가 증가하는 거고, 이렇게 변하면 일이 마이너스고 부피가 감소하는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PV는 nRT 요시 외워야 되겠습니다. 각각 뭔지 적어 놓을게요. P는 뭐였습니까? 압력입니다. V는 부피입니다. 그 다음에 R부터 할게요. R은 기체 상수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리고 T는 절대 온도입니다. 반드시 절대 온도여야 됩니다. 여기는 변화량이 아니어서 절대 온도. N이 뭐냐면 몰수입니다. 몰수인데, 이 몰수는 어떻게 정의되어지냐면 아보가드로 소분의 실제 분자의 개수예요.
그래서 요 n은 뭐냐면 지금 현재 n몰이잖아요. 이거는 n몰의 그러니까 실제 이 상태에 지금 현재의 분자수입니다. 분자수. 요거는 이제 N0라고 쓰기도 하고 아보가드로 넘버라는 의미에서 NA라고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아보가드로 수. 외울 필요 없어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인가? 그런데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가 있으면 1몰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다루는 시스템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죠. 요 안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으니까 보통은 얘는 상수예요. 갇혀 있으니까 분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도 상수고 얘도 상수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일-샤를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보일의 법칙이 온도가 일정할 때 얘는 이미 상수고요.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가 클수록 압력이 작아지죠. 이게 보일의 법칙이고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하고 부피가 비례한다는 거죠. 보일-샤를의 법칙이 T분의 PV는 T-분의 P-V-잖아요. 이걸 T를 나누면은 T분의 PV는 NR로 상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아보가드로 법칙도 요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이 등압, 등온, 등부피, 등분자수거든요. 같은 압력, 같은 온도,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기체의 분자 개수는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요 R이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상수거든요.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 개수가 똑같다 라는 게 이제 요 아보가드로 법칙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 화학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법칙이 요식 하나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요식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제가 배우는 방법 모른다니까 누가 알려주더라고. 피부는 노랗다. 피부는 노랗다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저 하나 좀 더 얘기해 할게요. 사실 물리학에서는 이식보다는 물리학 2에서는 이식을 쓰는데 일반 물리 이상 가면은 이식을 안 씁니다. 이식을 안 쓰고 PV는 N 곱하기 N0분의 RT 이렇게 씁니다. 요 몰수에 해당하는 요 공식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집어넣어 보면 요게 기체 분자의 실제 개수죠. 이거는 실제 개수고 이건 기체 상수고 아보가드로 쓰니까 요게 기체 상수입니다. 요것도 상수입니다. 그래서 요거 통틀어 가지고 요걸 뭐라 그러냐면 이게 이제 국민은행이에요. KB 볼츠만 상수. 요게 바로 볼츠만 상수 KB 국민은행입니다. 그래서 실제 물리학에서는 이식보다는 사실 이식을 많이 씁니다. 이식을 PB = NKT. 근데 결국에는 요거 상수고 요거는 분자의 양 개수를 뜻하니까 똑같은 의미입니다. 결국에. 근데 이제 물리학 2에서는 이걸 쓰진 않고 요걸 이제 활용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연력학 1법칙 물리학 1 내용 좀 복습하도록 할게요.